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조건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20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만 추려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거나 오랜만에 듣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느끼는 점도 많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꼭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입주량을 이기는 전세 가격은 없다. 가벼운 내용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요즘 입주장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시기가 안 좋아서도 고생을 좀 하고 계시겠지만 원래 입주장은 힘든 겁니다. 입주장은 상승기에도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입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똑같은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물건을 한꺼번에 내놓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거나 세를 놓기가 쉽지가 않죠. 대단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 물건들이 다 빠지게 되면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오르게 됩니다. 물건을 갖고 있는 자와 물건을 원하는 자의 수가 어디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입주량을 이기는 전세 가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급하지 않게 임대를 맞추시거나 잘 기다리시면 결국 물건은 나갑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많은 집중이 빈집은 없다고. 누군가는 다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 그랬어요. 작년에 어떻게 느꼈냐면 이 상승장은 절대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락할 요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죠. 모든 분들이 예상을 깨고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기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다. 그 말은 지금 하락장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닥을 찍은 느낌입니다. 요즘에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있죠. 거래도 안 되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약간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영원한 상승장이 없듯이 영원한 하락장도 없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승장은 길고 크며 하락장은 짧고 작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상승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우상향일 경우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승장은 길고 하락장은 짧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주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주택은 항상 그랬죠. 자, 네 번째입니다. 지주택은 절대 투자하는 게 아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천하라고. 이거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뉴스나 뭐 댓글들에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증오를 많이 하죠. 한참 오를 때도.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하나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명 3, 4년은 깎고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자본소득이자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하는 이익입니다. 자, 부동산 사기는 쉬우나 팔기는 힘들다. 요즘 같은 때 더 그렇죠. 지금 사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급급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팔기는 정말 힘들죠. 이거는 상승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손품, 발품, 눈품, 기품 모두 해야 된다. 결국 임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살 때 인터넷만 보고 이렇게 클릭 몇 번 하고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에 좀 덜하긴 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학교를 한번 가본다든가 아니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하철역을 좀 걸어서 가본다든가 아니면 생활하는 편의성을 위해서 둘러본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남양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막힌 남양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봐야 됩니다. 임장을 하라. 자, 부동산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결혼을 빨리 하면 좋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기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결혼을 빨리 하게 되면은 일단 돈도 빨리 모으고 주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전월세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매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산을 빨리 축적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투자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같은 때야 뭐 2030들이 약간 고점에 물려있다라고들 많이 하시지만 이분들이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더 나아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투자는 본인 결정이다. 절대 남 탓하지 마라. 작년까지만 해도 뭐 뭘 사라 하면서 여기저기 찌라시도 돌고 카톡에 뭐 물건도 돌아다니고 그랬었죠. 이제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물건을 산 건데 그게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할 건 아닙니다. 절대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차피 집값이 올라도 그분들에게 내어줄 거 아니고 집값이 내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책임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말을 신뢰를 하지도 말고 본인 객관성으로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가 사라 그래서 사지 말고 따라가서 구경하다 사지 말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주택은 벼락거지, 1주택은 본전, 2주택 이상 해야 부자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참 유의미하게 적용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얘기가 달라졌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주택은 본전이죠. 뭐 떨어지든 오르든 본전인 거고 그냥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2주택 분들이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무주택은 좀 상황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주택도 좀 상황은 안 좋아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1주택도 괜찮다고 봅니다. 1주택에서 이렇게 하나씩 옮겨 다니면서 비과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2주택은 선택의 여지가 좁아져요.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의도치 않게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주택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왕 2주택이 되는 거면 2주택보다는 3주택, 4주택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1주택으로 유지하면서 잘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임대주택에 살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한다. 제 친구 중에서 예전에 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이제 자랑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월세가 굉장히 쌌거든요. 보증금 월세가 쌌는데 좋은 새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집도 좋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부럽죠.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러워하던 저는 좋은 내 집에서 살고 있고 이런 집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투자 쪽에 눈이 돌아가려면 임대주택에 살지 말고 직접 주택시장에 몸을 담궈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주택에 살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합니다. 요즘도 싸고 좋은 집 임대주택 많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사실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지금 사서 지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결국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잘 버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면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니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큰다. 부동산이 가장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공급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기본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조금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 오르고 우리가 사는 자동차가 오르고 우리가 먹는 밥이 오르는데 필수적인 집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큽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부동산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거에 부작용 같은 게 있죠.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작용은 아니고 반작용이겠네요. 뭐 요즘 같은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유동성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가치는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해 보이는 일시적인 효과인 거지 지금 인플레이션만큼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지 마라.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정책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물건을 팔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은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 구멍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직접적으로 맞서지 말고 돌아서 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정책에도 다 답은 있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지 마라. 일단 집을 구하는 분들보다는 파는 분들이 더 해당 사항이 높겠네요. 같은 조건에 같은 물건을 판다고 내놨을 때 10명이 판다고 내놨을 때 나는 그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더 준다라고 했으면
내 물건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부동산은 시세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의 뭐 자산 가치나 이런 기타 등등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지 않는 자가 먼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선동에 휘둘리지 마라. 신문과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신문과 방송의 조회수, 시청률입니다. 그 말이 어떤 얘기냐면 신문과 방송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그런 매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을 조금 왜곡을 하더라도 시청률이 더 나오거나 좀 더 자극적으로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중이 원하는 방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같은 때 어디 폭락했다, 뭐 6억 빠졌다, 5억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 클릭 많죠. 당연히 그런 뉴스가 계속 생산되는 겁니다. 부동산 공짜 정보는 독이 든 사과다. 조심하자.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정보라면 이미 여기저기 다 닳고 다른 정보입니다. 진짜 정보는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공짜 정보는 독이 든 사과다. 남들이 아는 정보 말고 내가 가서 취득한 정보가 진짜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를 객관성 있게 조합을 해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 오늘 나왔던 얘기죠. 뒷사람도 먹을 거 남겨놓고 팔아라. 결국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게 내가 사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놓고 팔아야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까지 다 오른 상태에서 판다면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뒷사람도 먹을 거 남겨놓고 팔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모자랄 때 파시면 됩니다. 대출은 미래의 시간을 당기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 대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부자들도 다 대출 가지고 했고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금수저의 아버지들도 다 대출로 이룬 자산입니다. 최근 대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대출은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자본을 키우는데 잘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흐름은 반복한다. 지금도 기회는 많다. 지금 같은 장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L자로 간다, 어떤 사람들은 U자로 간다, V자로 간다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알고 싶으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흐름은 반복합니다. 이건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죠. 작년에 버스 놓치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회가 지금 아닙니까? 자,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 기회가 많아요. 기회는 다시 왔고 흐름은 반복됩니다. 다음 상승장에서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시 한번 부동산에 뛰어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